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12월 5일 오전 5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요, 그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한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을 빌릴 것 없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은 당장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기를 좋아한다. 목표를 향해 고작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꾸불꾸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 직선이 아닌 곡선의 묘미를 안다. 여기에 삶의 비밀이 담겨 있다. 주변에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으면요, 우리는 발전을 합니다. 반대로 더 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요, 우리는 정체됩니다. 개와 한 침대를 써서 얻는 것은 폐력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보도셰프의 책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만의 성공 일지를 쓰기. 이것은 100개로 된 책이다. 그 내용은 당신이 적어 넣는다. 이 책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책이다. 누구나 자신의 성공 일지를 매일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날 당신이 올린 성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라. 약속을 잘 지켰으니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당신이 받은 칭찬과 감사를 모두 기록하라. 내는 유감스럽게도 그리 믿을 만하지 못하다. 우리 뇌는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실패를 성공보다 10배 정도 더 쉽게 그리고 오래 기억한다. 10배 정도 더 실수와 실패를 기록한답니다. 10배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제보다 훨씬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다. 또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가 받은 교육은 이런 부정적인 경향을 더욱 부재질한다. 어린 아이들은 12살 될 때까지 어른으로부터 된다는 말보다는 안 된다는 말을 7배나 더 많이 들으며 자란다고 한다. 또한 언론 매체가 전하는 기사의 최소 80%가 부정적인 기사라고 한다. 우리가 듣는 말은 7배 정도가 계속 어른으로부터 안 된다 이렇게 듣고요. 그러고 자라면서 언론 매체가 전하는 기사의 최소 80%가 부정적인 기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일기를 자주 본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큰 업적을 남기고 유명하게 되기 훨씬 전부터 일찌감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들도 처음 기록을 시작할 무렵에는 자신들이 나중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 몰랐을 것이다. 혹시 이런 매일매일의 기록들이 그들의 훗날 그렇게 크게 성공하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어쨌거나 이런 기록들은 그들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유지되도록 해줄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중요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요. 기록하는 것을요. 나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성공 일지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내 속에 불어넣는다. 몇 년 전 지나지 않아 그것은 나의 모든 아이디어를 기록한 아이디어 사진이자 내가 만나서 반가웠던 모든 사람들이 기록한 인물들이자 사진이자 실패에 통해 내가 몸소 배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지식 사진이 되었다. 자신감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신감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지나치지 않고요. 자신감이죠. 우리가 멈춰서거나 아니면 계속 나아가느냐는 항상 그 다음으로 나아갈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렸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감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위험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감은 강한 사람은요, 언제나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느 한 사람, 다른 한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자신감이다. 그리고 가장 체계적인 효과적으로 자신감을 갖는 방법으로는 바로 성공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나 다른 오늘 올린 성과를 지금 당장 떠올려보라. 무슨 일을 끝내고 누구를 도왔으며 누구한테 칭찬을 들었는가? 당장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자기 가치의식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지금 쓸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한시바삐 성공일지를 쓰는 것이 그만큼 저지하다는 뜻이다. 이미 충분한 자기 가치를 갖고 있다면 물론 그런 분은 수준에 맞는 질문도 따로 준비되어 있다. 그 어떤 질문이 와도 자신이 있는가? 자, 그럼 당신이 자기 가치의 진짜인지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자. 자신이 특별히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목표에 향해서 매진하겠는가? 우리는 가끔 자신이 편안함을 안주하거나 또는 일종의 자존감 때문에 다음 단계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편안함은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세미나 같은 것도 참가하고 그렇게 하면요, 발산이 대란이 가능하다 그러네요. 그러고, 이분이 아까 중에 개와 한 침대를 써서는 얻는 것은 벼룩뿐이라고 했는데, 주변에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발전한다. 반대로 더 못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정체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사실을 과소평가한다. 자신을 대단히 독자적인 존재로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나의 최근 상담원은 이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개와 한 침대를 써서 얻는 것은 벼룩뿐이다. 이것은 앞으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요, 기적을 일으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은 이 장의 첫무리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한다고 한다는 말이 이미 읽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바꾸려면 이미 말한 5단계 전체에서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걸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안 아무 발전도 없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인 발전을 이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체가 되거든요. 정체가 되지만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요, 갑자기 폭발적인 발전을 합니다. 한동안 발전이 없기도 합니다. 일례로요, 대나무는 이 과정을 극적으로 잘 보여준다. 대나무를 키우는 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준 다음 잘 덮어줍니다. 씨는 4년 동안 그 자리에 잠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농부는 씨에 물을 줍니다. 4년을 하루같이 말입니다. 4년이 지나면 다 지나갈 무렵 드디어 씨는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90일 만에 20m가 자랍니다. 4년 동안 농부의 싹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물을 줍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잃지 않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4년 동안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90일 만에 20m가 자랍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씨가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은 이 불명예도 곧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법정 스님이 이야기한 거요. 우리 고정관념을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식물에게도 예, 흙과 예, 그 다음에 비료가 필요하고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식물에 대해서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예, 그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은요,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정을 줘야 됩니다. 이 4년 동안 계속 물을 주고, 예, 그래 해야만이 씨는 땅을 뚫고 올라온다고요. 그리고 90일 만에 20m가 자랍니다. 4년 동안에 농부가 싹이 있는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꾸준히 물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믿음한테 그 믿음을 통해서 다 이걸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적으로 봅니다. 예, 어제 한국 MSCI 인덱스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여기가 11월 15일쯤 될 겁니다. 예, 여기가 14일, 15일이네요. 이 저점을 깨고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아주 큰 거래량으로 돌파가 나왔거든요. 예, 오늘은 평시 수준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요. 예, 환율이 한 1,400, 한 20원 정도 되고, 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상으로 봐도 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예, 이 지수는 사실 더 내려오는 걸로 봐야 됩니다.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예, 100만 장대가 되려면 이제는 한 15억 정도가 있어야 되네요. 예. 예, 이 자리를 깼거든요. 예, 이 MSCI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뺐는가요? 여기까지 뺐네요. 22년도까지 뺐습니다. 우리나라 정시가. 예. 22년 11월 달까지 지수를 뺐습니다. 이 MSCI 지수로 봅니다. 여기네요. 여기. 22년 11월 달까지 약 2년치 정도의 급락을 쏴 붙였습니다. 예, 이날이 코로나거든요. 이 코로나고 여기가 22년 9월이라 22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리고요, 여기가, 예, 여기가 봅시다. 여기가 우리,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때입니다. 자, 제가 길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단행 시점입니다. 탄핵이요.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여기. 우울봉성 따지면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시점입니다. 여기가요. 딱 거의 자리가 비슷합니다. 요런 자리라고요. 요런 자리가 왔습니다. 예. 항상 이 우파가 정권이 들었으면 주식이 많이 내립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예.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주가가 많이 내립니다. 원래요. 예. 일단, 예. 그 지수를 봤죠. 한 번 더, 그럼 일봉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로 넘어가, 2016년도죠. 자,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6년도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때입니다. 요 자리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거든요. 어디 갔냐? (2016년도)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러한 시점이 이 자리거든요. 야, 이걸 보면은, 또 올라가더라도 또 내려오네요. 12월 6일까지, 여기가 12월 6일이네요. 여기가 6일이고, 한번 다시 꺼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가서,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것까지 보겠습니다. 예, 2016년도 약 11월 달,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라고요. 요 환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양세요. 여기서 이래 쭉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리고, 바로 가버렸네요. 여기 한 번 더 내려오네요. 12월 달에 사람들이 배당을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또 던져버립니다. 12월 14일 정도 되면 또 고점을 찍어버리네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또 내려옵니다. 이리 올라가더라도 또 내려오네요. 우리나라 정시는요. 이제 똑같이 진행될 겁니다. 예, 요번에, 이제 여기도 아마 거래량이 엄청 터졌거든요. 탄핵 전국에. 거의 탄핵 전국입니다. 여기 탄핵 전국이고 트럼프가 당선된 시점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요. 그림이 다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듣는 뉴스의 80%는 다 부정적인 뉴스밖에 없습니다.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이거요. 자, 제가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라고요. 어제 사태가 터졌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바닥의 신호입니다. 보라고요. 차트 모양이 참 좋지 않습니까? 양봉 붙이고, 도지 양봉 붙이고, 또 양봉 붙이고, 이 바닥 신호죠. 자, 이 지표를 보면요. 저는 다른 건 안 봅니다. 예, 뉴스 같은 거를 볼 필요가 없고요. 이 거래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이 거래량을 보라고요. 한국 증시에, 이 MSCI 한국 증시에 믿을 거는 오로지 이 지표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지표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MSCI 한국 인덱스 지수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차트는 이 차트입니다. 저는요. 이 차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요. 예, 그러면 해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거의 괜찮고요. 나스닥은 오늘도 예,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S&P 500 괜찮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나왔는데 음봉이고요. 예, 상해 지수 괜찮고요. 예, 심천 지수 볼까요? 심천 지수도 볼까요? 심천 지수라는 것은 중국에는요, 상해 지수가 있고, 심천 지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상해에서 거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천에서 거래되는 겁니다. A와 B는 다 알 겁니다. 달러로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또 항생 지수가 있습니다. 항생 지수는 다 알죠. 홍콩에서 되는 거고요. 홍콩 H 주식은, 저쪽에 상해 A 주식이나 B 주식 중에서 좀 우량주 종목들을 같이 홍콩에다 상장해놨는데, 아마 굉장히 항생지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일본 증시 괜찮았고요. 대만 증시 대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 좀 내리고요. 인도 괜찮고요. 브라질 급등 넣었고요. 호주도 짱띠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신고가 근처입니다.
영국은 조금 내렸고요. 독일은 역사적인 신고를 달리고 있고요. 독일이 간다는 말은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와 독일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자동차 강국이면서 그러고 유럽의 모든 물품을 제공하는 아주 그 훌륭한 나라죠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같은데 가장 수혜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로스탁이 200위선을 치고 올라가네요. 프랑스 증시도 괜찮고요. BDI 지수는 BDI 지수가 엄청나게 내리네요. 이 해운 지수가 왜 이렇게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러가 조금 고점인 듯합니다. 자, US 달러 인덱스가 고점입니다. 저는 고점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거의 고점입니다. 자, 이런 차트가 나오면요. 이거는 그거잖아요. 피스킹이거든요. 주식에 대해서 피스킹은 다 알 겁니다. 바닥에서 이런 걸 감싸는 양봉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고, 요 위에서 이 침을 맞으면서 이런 음봉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짱대 음봉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환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환율요. 원달러 환율을 봅시다. 자,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똑같거든요. 이 똑같습니다. 거의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이 자리가 1450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IMF를 맞을 수 있다고요. 요 1500, 요거 넘으면 안 된다고요. 1597원 이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거의 미국 금융위기거든요. 자, 2009년이거든요. 자, 환율 고점이 주가 바닥이다. 환율 고점이 주가 바닥이다. 자, 글자 쓰는 데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환율 고점이 글자 쓰는 데가 있을 건데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쓰겠습니다. 환율 고점이 주가 바닥이다. 주가 바닥이다. 이 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1400 앞에가 가장 멀리 간 데가 얼마죠? 여기가 1442원이네요. 일본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1442원이네요. 1442원. 1442원. 이 가격이거든요. 이 한때 나왔거든요. 12월 3일 날,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날. 이거를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12월 3일 날을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환율 고점이 주가 바닥이다. 요 12월 3일이 환율이 고점이지 않습니까? 환율 고점이 주가 바닥이다. 자, 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환율이거든요. 요 환율하고 조금 전에 봤던 요 세계 지수에서요 한국 펀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 MSCI 한국 펀드 이 두 개의 지표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비중을 두고 보는 차트가 이 차트입니다. 이거요. 요 차트입니다. 이 MSCI 한국 지수하고요. 조금 전에 봤던 이 환율 차트입니다. 이 환율 차트. 환율이 고점이 주가 바닥이다. 요 말을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이 제가 한 말도 아닙니다. 환율 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요 날짜거든요. 12월 3일이 1442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환율이 1390원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이제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12월 3일 날 외국인들이 5천억 주식을 샀거든요. 이때 한 5천억 정도 샀습니다. 5천억 정도의 주식을 샀습니다. 5천억 정도 주식을 샀다고요?
예, 이때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예, 어제죠. 어제가 좀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예, 어제가 또 주식을 좀 팔았거든요. 환율이 이제는 그 다음 날은 좀 팔았죠. 다음 날은 좀 팔았습니다. 4천억 팔았습니다. 4천억 매도했거든요. 주식을요. 그랬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아주 허접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4위 정도의 제조 국가로서요. 예,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데 일본이나 이렇게 어깨를 예, 부딪힐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큽니다. 예,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를 갖다가 IMF를 만든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어가지고 아마 트럼프라든지 예, 바이든이라든지 한국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 다음에 무너진 나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국이 무너질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예,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성들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다 높고요. 예,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요, 미국 다우라든지 나스닥의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면서 예, 이 억눌리 있는 한국에서의 예, 이 동학개미들이 언젠가는 곧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 위험 없이도 기적이 없다. 예, 그 다음에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주겠습니다. 예, 오늘 요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7년 안에 부자가 되려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에게 위험이란 무엇인가? 어느 유명한 투사는 말했다. 겁이 없어서 항소와 싸운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항소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겁이 나는데 항소와 싸우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어느 돈 많은 사람도 이런 말을 했다. 내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두려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왜소한 일이라는 뜻이다. 첫 장에서 우리는 큰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큰 일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당신은 자신을 쉽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해내는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자신은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힘들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일을 한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가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 글을 자세히 읽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식대로 하는 것도 때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방식이 단지 더 친근하게 보일 뿐 절대 더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인생은 게임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 세상에 확실하게 안전한 것이란 없다. 단지 기회가 있을 뿐이다.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어차피 성공을 사전에서 완벽하게 사전에 준비할 수 없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밖에 없다. 예, 루즈벨트가 이야기했네요. 데오토저, 예,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불확실성은 고통의 확실성보다 훨씬 강력하다. 모든 계획에는 위험과 그 대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함에 따르면 장기적인 위험과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했네요.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위험을 감수하라. 그런다고 맨 땅에 넘어지지 않는다. 무언가 바꾸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한다. 모든 변화는 위험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화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익숙함을 떠나야 됩니다. 예,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됩니다. 한마디로요.
발전은 안전지대 밖에서 이루어진다. 예, 발전은 안전한 밖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이 항상 이렇게 했다. 안전지대를 떠나게 문제가 하나 해결되거든 곧장 더 크고 새로운 문제에 뛰어들게 당신은 이쪽에서 이자만 갖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재산을 20년 안에 모은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7년 안에 이룰 수도 있다. 기적은 변화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당신은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에 몸을 내맡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행운도 필요하다. 예, 행운도 필요하죠. 예, 예 그러면은, 예, 조금 전에 제가 환율 차트 하고요. 예, 보안기 환율 차트 봤죠? 환율 차트를 보고, 자, 환율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단연컨대, 예,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60에서가 돌아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체크하거든요. 하고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예, 그러면 2016년도에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환율이 뜨는가 모르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의 환율, 예, 2016년도의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의 환율, 자, 여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2016년도 11월 달, 예, 11월 22일 날 아주 세게 올라갔네요. 올라갔다가, 예, 1월 16일이 정점이네요. 1월 16일부터, 1월 4일이 정점이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왔습니다. 예, 요래 내려왔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요 환율이 요 고점이거든요. 예,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 환율 고점이 주가 바닥이다. 이 말을 책에 넣어야 됩니다. 가슴속에요. 예, 환율 고점이 주가 바닥이다. 예, 12월 3일이 환율이 1,442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500원 정도 되면은 IMF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환율 방어 자금도 지금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고요. 예, 빨리 미국에 달려가서, 일본에 달려가서 환율을 갖다가, 예, 고점이 되지 않도록 통화사포도 맺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됩니다. 예, 예, 이 외인들이, 요 날이죠. 외인들이 주식을 갖다가 5천억 샀습니다. 예, 12월 3일 날. 이게 12월 2일이죠. 2일일 겁니다. 3일 맞습니다. 예, 그 다음날, 이게 탄핵, 그것도 계엄이죠, 계엄. 다음날 계엄이죠. 계엄하고 그 다음날입니다, 이게요. 예, 오늘을 잘 외워놔야 됩니다. 환율 고점이 12월 3일입니다. 요 날입니다. 요 날. 예, 여기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환율 고점이, 예, 12월 4일이 환율 고점이겠네요.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미국 날짜로는 12월 3일입니다. 예, 우리가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2월 13, 잠깐만요. 저거 잘못 봤다. 맞을 겁니다. 이 차트를 잘못 본 게 아니죠. 예, 12월 3일이 환율 고점입니다. 예, 고점이라고요. 예, 12월 3일을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12월 3일 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로 들어가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업종지수로 볼게요. 예, 업종지수로 보면요. 어이구, 이 철강이 날아갔네. 고래아인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자, 12월 3일, 예, 12월 3일이 이날이 환율이 고점이었습니다. 예, 이날이 환율 고점, 이날이죠. 결국 우리나라가 다음날이 되니까요. 12월 4일이죠. 미국 날짜는 12월 3일이고, 우리나라는 4일로 봐야 됩니다. 예, 예, 이날이거든요. 요 날입니다. 12월 4일 날, 예, 요 날을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요 날이거든요. 어제 같은 날 만약에 주가가 바닥이 나왔으면은, 예, 엄청난 패닉 셀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그 패닉 셀이 안 나왔거든요.
원래는 어제 같은 날은 거의 IMF 정도의 수준으로 이 코로나 정도, 이 엔킬이 청산 정도 될 그 차트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어제. 엄청난 악재가 나왔는데도 환율이 어제 환율이 어제 요 고점 찍은 날입니다. 요 12월 4일 날 12월 우리나라 12월 3일로 해야 되지만 12월 4일 날로 해야 됩니다. 자, 요 12월 4일은 환율이 고점을 찍은 날입니다. 요 날이 환율 지금 이제 저는 오늘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아마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차트 한 번 더 볼게요. 해외 차트 한국 지수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국 지수요. 한국 지수를 보면요. 요 날이 환율이 1,400원, 1,442원이죠. 여기가 이 날이 최고 정점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게 0.65% 정도 올랐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사람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아무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리는 뉴스의 80%가 전부 다 부정적인 뉴스로 그렇게 도배가 되고요. 80%가 다 소음입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들리는 말이요. 내 귀에 들리는 말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돌멩이로 다 이렇게 다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갖다가 이 여건들을 갖다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이 고통을 갖다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는 이 MSCI 한국 지수 이런 것들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보여주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창고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흘러내리는 이 냇물 같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내용들을요. 이 한국 지수 이거를 참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요. 대한민국의 이 차트를 보고 MSCI 한국 지수를 보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마 거의 저밖에 없을 겁니다. MSCI 지수하고요. 그 다음에 다우라든지 매일 제가 다우 지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우나 S&P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상해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를 세계 지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마 유튜브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우 30 종목 한번 볼까요? 애플 신고가고요. 암젠도 그렇고 아마존닷컴 신고가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좋고요. 보잉 좋고 캐터필더 좋고 셀즈포스 폭급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갔네요. 시스코 시스템 날아갔고요. 세브론이 유가가 좋지 않습니다. 화학업종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유가가 우리는 화학업종을 아예 제끼게 됩니다. IBM이 역사적인 신고로 또 도전하네요. 소프트웨어 회사죠. 존슨앤존슨이 빠지고 있네요. 참. 코카콜라 이 보라고요. 코카콜라가 빠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이 짱대 목을 맞았네요. 이 뭐지? 코카콜라가 짱대 목을 맞았습니다. 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에 무슨 악재가 떴습니다. 3M도 약하고요. 아직까지 보니까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지금 현재, IT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IT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IT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끝나지 않았고요. 아마존닷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시스코 시스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4위 정도의 경제 규모라든지 그러한 우리나라 증시는 1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관계 없지 않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도대체 한번 볼까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자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보자고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20년도에 자 20년도입니까? 자
2010년도 주가가 봅시다. 2010년도 주가가 2030이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네요. 2017년도 정도의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요. 2017년도 몇 년 됐습니까? 17, 18, 19, 20, 22, 23, 24, 25 8년 동안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2018년 정도부터 해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차트를 볼 때 환율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실적을 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동조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전문가들의 생각을 동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실적과 차트와 거래량을 봅니다. 이 거래량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능가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주식은 초급등을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지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음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달아 6개가 음봉이 나온 횟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자, 연달아 음봉이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날이거든요. 미국 금융위기 빼고는 월봉상 음봉이 6개가 나온 적이 둘, 넷, 다섯, 없습니다. 없습니다. IMF 맞았을 때가 6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IMF가 여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건 제가 한 3개 맞은 적이 있네요. 7개 나온 적이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 월봉상 보면요. 자, 여기가, IMF 맞을 때고요. 여기가 미국 금융기고요. 여기가 코로나 때고, 코로나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우리나라가 여기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요. 굉장하게 트라우마가 느껴지는 시국입니다. 하지만 이 고점을 넘기면요, 3316을 넘기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 정신은 대폭발을 합니다. 용암이 하늘로 치솟을 그러한 기운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주식이 다 날아가는데 저는 독일이라든지 일본 증시가 이 우리나라의 롤 모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독일이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증시도 잘 가고 있고요. 근데 건드리지 말아야 업종들은 화학이죠. 지금 그러면 한국 증시에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지금 현재는 종목이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ETF 사는 게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ETF가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하고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하는 게 코덱스 200이거든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하고요.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하더라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번 보자고요. 이 보라고요. 자, 이 아니네요. 이 종목을 또 코드를 바로 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122630이네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가 122630. 이게 보면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쌍끌이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자고요. 저는 주가 바닥이 뭐냐면요. 주가 바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를 매도할 때가 주가 바닥이라 생각합니다. 자, 주가 바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도할 때가 주가 바닥입니다. 이 안 빠지네요. 아직까지. 코덱스 레버리지가 안 빠지네요. 자, 이날 15일이 아마 바닥일 겁니다. 제가 요날 이야기했죠. 11월 15일 날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재했습니다. 요날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종목별로 대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목이 전부 다 지금 보면요. 이재명 종목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종목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시주들이 날아가고 그럴 때는 지수를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수가 보면은 예, 전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수가 돌아서면 가장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이 지수를 많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외국인과 기관들은 예, 주식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식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을 따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기관은 당연히 팝니다. 예, 나중 되면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이 외국인이 기관이 돌았을 때 이래 쭉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다 외국인이 팔면 또 내려가고. 자, 보자고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면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간다고요. 다시 사면 올라갑니다. 이거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외국인하고 특히 기관의 수급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민감도가 가장 크네요. 기관이 팔면은 급락이 나오고 기관에 사면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다고 코스닥 150 종목 233740 예, 여기도 보라고요. 안 빠지거든요. 코덱스 레버리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도 이 쌍끌이 매도하지만 이렇게 쭉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쭉 올라갑니다. 자, 기관이 사버리면 올라갑니다.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예, 코스닥 레버리지를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에 아마 순매도 1위 겁니다. 이 종목이요. 예, 용기를 가지고 한국 증시를 예, 그 코덱스하고요, 그 코스닥 거래소 종목하고 코스닥 종목하고요, 이 대표 종목들을 약 350개 종목을 사버리면은 예, 전체적으로 좀 예, 수익이 시장을 사는 거거든요. 시장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S&P 500이 449180 예, 계속 올라가네요. 예, 미국 S&P 500 했지 일어났는데 이도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요 미국 주식이 먹을 게 없다 생각합니다. 이 보라고요. 이래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자 미국은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저 읽어줬지만은 대나무가 90일 만에 쫙 크듯이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헤매고 있다가 한꺼번에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를 더 좋게 봅니다.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클 분량이 물을 줘가지고요. 1회 물을 주면 우리나라는 10이 크고요. 미국에 1회 물을 주면 상밖에 안 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더 미국 증시보다 더 잘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S&P 500 지수도 사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더 좋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원전 주식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거든요. 434730 예, 이 원전 주식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네요. 이 고점,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 못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 또 나갑니다. 예, 원전 주식이, 원래는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갔거든요. 더 사면 안 됩니다. 원전 주식은요. 원전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한전 KPX 같은 거 사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쭉쭉 빠집니다. 이렇게 쭉쭉쭉 빠져가지고 200이선까지 또 내려옵니다. 악재를 만나면은 주식은 악재를 만나면 200이선까지 들어옵니다. 이거 적어놨게요. 주식은 악재를 만나면 200일선까지 온다. 예. 주식은 악재를 만나면요. 주식은 악재를 만나면 200일선까지 내려옵니다. 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 주식도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쓴 메일 중에요. 예, 오늘도 제가 한 50번 정도 이야기를 했네요. 너무 겁을 먹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라고요. 허심탄회한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을 빌릴 것이 없습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은 당장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어 주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하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직선이 아닌 곡선의 묘미를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 삶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변에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발전합니다. 반대로 더 못한 사람이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정체됩니다. 개와 한 침대를 써서 얻는 것은 벼룩뿐이라는 거요. 오늘 썸메일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요 목표를 향해 달려 들어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꾸불꾸불 돌아가는 여유를 가지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유를 가지고요. 대한민국이 IMF가 온다 해서도 그거는 저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IMF 물론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오면은 주식이 90%까지 폭락이 나옵니다. 그래도 참으면 다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한 종목들은요, 보면 주식이 주로 어제 간 종목들이 보면은 그 종목들이죠. 카카오가 상당히 세게 가네요. 카카오가 돌아섰네요. 카카오 돌아서더라도 또 내려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요. 많습니다. 고려인이 최고 좋네요. 현대중공업이 세게 갔습니다. 어제요. 현대중공업이 세게 갔고요. 또 CS 윈도우가 또 해물라 그러네요. 200종목 중에서 세계 간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 현대 엘리베이터가 참 셉니다. 배당도 9% 주고요. 참 좋긴 좋네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옆에 지수를 종목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실한 종목보다는요.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것도 좋고 현대사도 좋고 삼성생명도 참 좋지만은 좀 더 저는 좀 물론 흔들리더라도 어차피 지수는 올라갈 겁니다. 코덱스 200 종목도 한번 볼까요? 코덱스 200은 안 봤네요. 코덱스 200은 참 자리가 참 좋습니다. 요 자리만 뚫어버리면 36,000원만 넘기면 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거래량이 요 근처에 있거든요. 요 36,000원 넘으면 사람들이 많이 팔아버립니다.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면요. 요 자리가 언제입니까? 8월 9일이네요. 8월 9일. 요 자리네요. 요 자리 주봉상. 요 고점을 넘기면은 요번에는 아마 요 4만원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요 최근에 가장 큰 이 차트를 볼륨 차트를 어디서 보냐면요. 자, 볼륨 차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요 지표를 칩니다. 여기다가 볼까요? 차트가 있나? 차트 있습니다. 그럼 인데 보면은 볼륨 차트가 있습니다. 캔들 차트가 있고요. 이 캠 볼륨 차트, 매물대 분석 차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캔들 차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요. 이 캔들 볼륨 차트 이렇게 치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저는 별로 매물대를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지만 매물대 한번 볼까요? 또 그러면요. 코덱스 150 종목 볼게요. 이 매물대가 여기 있네요. 이 아주 강력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요 매물대만 넘기면요. 요 매물대를 건드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엄청난 매물대가,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요까지 있네요. 14,000원 넘어버리면 이거는 아주 가볍게 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